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무더웠던 여름에 비해서 이제 선선한 그리고 비도 간간히 내리면서 우리의 걱정들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또 싸늘한 선선한 바람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회적 가치와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가치를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사 상담을 고민하는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상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의 영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채워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뭘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도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앞에서 그림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팜플렛, 광고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해나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뭐 특히나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요새 삼성에 좀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조금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삼성이 고민하는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애플이라는 경쟁 업체에 고전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서 한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책에도 교재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어, 내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중심에 차게 되겠죠. 생산을 할 것인지, 가공을 할 것인지, 포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지프라 협동조합이 밖으로 보이기는 뭐 여행사를 운영하는 뭐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빨래방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체험, 소분업, 아까 이거 포장이라고 했는데 소분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업체하고도 그리고 유통업체하고도 그리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의 공급업체로 하고도 소통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급업체 뭐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다라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면 농부들 뭐 이런 분들하고 하겠죠. 원재료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 가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생산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매 대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판로가 있다면 뭐 그걸 직접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나 쿠팡에 입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또 이거 통해서 이제 고객과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겠지만 또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김해 도요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 기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들어가는데 도요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수매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그것을 도요 감자를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 뭐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마다 와서 직접 구매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챙기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 이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뭐 신경 쓴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챙기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뭐 해결, 수행,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더디다. 연구 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금 뭐 활발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발주자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소셜 미션, 자원의 이동성, 성과 측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사회적 기업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게 사실이고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냈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의 공동 저자였던 알렉산더 오스트왈드 그리고 예스 피그누어라는 두 학자, 뭐 학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구자가 이야기한 부분은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희 또한도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을 했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영리기업 중심의 뭐 9가지 고정 요소를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적용해서 나중에 이제 수정 모델도 나오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활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이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가치 제한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두고 앞부분에 핵심 파트너, 뭐 핵심 활동, 핵심 자원, 비용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것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는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수익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 파트너가 이렇게 고객일 수도 있고 뭐 돈을 납부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2B가 됐고 B2C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돈을 누가 댔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핵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되는 거고 있고 집자체 그리고 뭐 복지시설이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지는 여행사의 매출의 한 80, 70%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핵심 파트너는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공급자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력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행사가 저희는 소수의 그리고 중앙 뭐 업체들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행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협력할 수 있는 여행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울릉도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그리고 각 지역에 작은지만 알찬 그런 기업들 해서 협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은 우리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지프라 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아이들에게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홀로 쓰기, 이렇게 자립 활동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나누는, 그러니까 경험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죠. 보이스카우트 시작해서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는 그리고 학교 현장이 외부에 나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최근에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외부 활동 그리고 그런 그 뭐 클럽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럴까 아람단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과서 체험 여행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체험 교육,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은 우리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죠. 저희들이 이제 울릉도 저희 여행사 울릉도를 좀 많이 가는 활동들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의 뭐 동쪽 끝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 나라라고 자기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로고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옆에 나라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 그래서 울릉도 갈 때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을 데리고 가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뭐 저도 우리가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민들을 이제 풀어내는 아직까지 구체화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희 여행사 대한민국의 끝이란 끝은 다 가보고 싶은 아이들하고 뭐 어른들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울릉도 갔다가 백령도에 갔다가 뭐 마라도도 갔다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높이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딘가요? 한라산. 뭐 나중에는 백두산도 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곳곳 근데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딘가요? 지리산. 뭐 여러 개 도가 묶여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높은 거 그리고 우리 그러면 김해시에서 가장 높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김해시에서 동쪽 끝은 어디고 서쪽 끝은 어디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이고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제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차별화된 포인트. 아까 저희는 경험을 파는 여행사가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었죠. 반대로,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기업.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제품을 제발 사지 마세요. 라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 그 사장이 진짜로 그 자기 제품을 사지 말아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고객 관계는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이 계속 사용하는 요소.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상품을 팝니다. 본인의 여행이 아닌 타인의 여행을 위한 나눔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고 조금씩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지역에 있는 이제 소외계층의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가보려고 하는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채널은 우리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이 만나는 정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어, 여행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여행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꼭 여행사가 아니라도 쿠팡 그리고 최근 당근 있죠. 당근에 요새 여행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채널이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른 부분. 최근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 대한 부분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구매 욕구들을 자극시키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게을러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좀 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상.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저희는 그러니까 고객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돈을 내는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이 뭐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상품을 그러니까 울릉도를 가면 최소 4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아이들이 내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부모가 낼 수도 있고 어, 지자체가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을 그리고 만들어서 그리고 지역의 후원자들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비용 구조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실행하기에 주로 사용되는 비용 어디서 나오는지 후원금인지 근데 저희가 일반 기업 일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영리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으로 했을 때 이것을 후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구조를 만드는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익 걸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울릉도 독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매출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기행이 그 다음으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 환원 이런 것들도 고민하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여행을 기획해주고 사전 답사도 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고민 속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배치하면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채우면서 핵심 활동을 초점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기본 베이스는 우리 기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책에 나온 그 Q&A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면 수익이 발생한 1년의 과정을 템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뭐 A4 용지 한 장에 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견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수정도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의 지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김해시 예산이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기업 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돈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도 했고 부모가 내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우리들도 나중에 어떤 것들 할 때 뭐 장사를 나중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때 누가 돈을 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제 2016년도에 경제학자 생소할 수 있는 이란의 경제학자입니다. 라흐마니가 이제 앞에 이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제기하면서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요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위한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치 제한 아래 수혜자라는 부분에 란을 더 두고 사회적 가치의 수혜자를 구분하고 고객 아래 수혜자를 또 하나 더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치 창출자로서의 고객, 기부자, 자원봉사자, 전문가 집단 등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 타겟팅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션을 전체적인 미션으로서 상위에 두었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비용 구조, 수익 흐름 요소에 더불어 사회적 가치의 영향과 측정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미션, 우리 기업이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문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핵심 활동, 핵심 자원은 같은 거죠. 근데 가치 제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치를 어디를 통해서 할 건가, 수혜자라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고객 관계 채널은 앞에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실질적으로 고객이라고 한다면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 수익 흐름 아래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변경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그러니까 계속 쓰고 지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대한 고민들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체크의 부분이 필요하다. 비교적 소규모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조합원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고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왜? 직원 한두 명이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합의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쉬운데,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근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서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9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과 지원 모델, 두 번째는 시장 중개 모델, 세 번째는 시장 연계 모델.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고용 모델, 다섯 번째는 서비스 이용료 모델, 여섯 번째는 저소득층 시장 모델, 일곱 번째는 서비스 보조금 모델, 여덟 번째는 조직 지원 모델, 아홉 번째는 협동조합 모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9가지 유형은 알트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최초로 연구원에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장은 또 어딘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모조직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접근법을 통해서 9개 모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업과 지원 모델인데 한번 살펴보면, 기업과 지원 모델은 사회적 기업이 장애업자 또는 기업 등이 대상에게 사업 지원과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도 오픈마켓에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소액 금융기관, 중소기업, 사업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제적 개발 조직이 사용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사단법인 스타트업 미래포럼이라 있으며, 임팩트 투자와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찍어낸다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미국인 프로뮤저라는 기업인데,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볼리비아, 니카라과, 페루, 멕시코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50에서 300달러 정도의 운전 자금을 제공하는 소액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그라민 은행도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 집단을 만나게 되고, 이 대상 집단은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내면서 재정적인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대상 집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재정적인 흐름이 흐르는 이런 형태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쟁력을 가졌냐가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기업과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